한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그대들이 잃을 건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판이지만 얻을 것은 자유와 행복이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3년간 법관 생활을 해온 문유석 작가가 문제적이라고 진단한 한국 사회의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를 때론 신랄하게, 때론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탐색해본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체주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개인주의와의 차이였습니다. 자칫 잘못 바라보고 잘못 오해하면 참 정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그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친절한 그들이 있음을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유석 판사님, 아니 문유석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인주의자들은 정녕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품고 이 책을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에 책의 제목을 인지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도대체 책의 내용과 개인주의자 선이라는 책의 제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꽤나 힘들었는데요. 개인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과 그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 사회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내는,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과 잘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개인주의자의 개념과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아니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이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바로 한국의 수직적인 직장관계 그리고 전체주의 문화일 텐데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군대와도 다를 바가 없는 상명하복의 직장생활을 견뎌온 4050들에게 요즘 MZ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MZ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뀌고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직과 그 조직 내에서의 서열이 중요한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개인주의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주의와 연계되고 쉽게 혼동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를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작가님은 책에서 개인주의라는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나는 주홍 글씨였다. 그 불온한 단어인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자들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본인의 이익밖에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던 민주주의의 작동에 기반이 된 존재라고 말이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본인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인도 나와 동일한 개인으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개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과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의 표본일 것입니다. 때문에 군대 문화와 유교사상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별종 취급을 받는 개인주의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의 불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참 이야기하다 보니 계속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개인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갈라져 진영 논리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정치, 과잉된 교육열과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린 입시, 그리고 그로 인한 학별로 차별되는 사회. 이러한 고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해와 편견 없이 그저 하나의 개인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존중해주고 연대하는 문화 속에서 개별적이지만 다양하고 즐거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 릴리 톰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왜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늘 궁금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그 누군가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누군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를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에필로그에서 소개된 글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애들 생각이 나서 복잡한 시상통을 걸어 명물 기름 떡볶이를 한 움큼 샀다. 그런데 등 뒤로 한 여자분이 뛰어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유나, 유나. 그러다가 한 신사분과 부딪혔나 보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려서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내 새끼줄 떡볶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다. 이 범상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이다. 뒤늦게 나는 시장통을 뛰어 쫓아갔다. 아이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떡볶이집들을 지나고 도시락을 든 채 반찬을 골라가는 사람들을 지나 시장통의 끝에서 그 여자분이 인형같이 자그마한 여자아이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애를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여자분은 환하게 웃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전쟁같이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아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지키기 위해,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그렇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